큐와 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대기과학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움 주제 중에서 저기압과 고기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기단이란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압이란 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기압이란 무엇이냐? 기압은 말 그대로 기체의 압력이에요. 기체가 누르는 힘, 그것을 바로 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체는 공기겠죠? 자, 근데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센 경우가 있고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공기가 누르는 힘이 주변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주변보다 기압이 약하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그때는 저기압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주변보다예요. 주변보다. 즉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뭐 특정 1000 헥토파스칼 이상은 고기압이다, 뭐 900 헥토파스칼 이하는 저기압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공기가 누르는 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공기가 누른다? 그것은 공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돼요. 공기가 이렇게 오밀조밀 많이 모여 있으면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질 겁니다. 이때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압일 때는 공기가 굉장히 공기 분자가 적게 있으면, 같은 부피를 따졌을 때 공기 분자의 개수가 적으면 그때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연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연은 항상 뭔가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기압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저기압이 있으면 항상 자연은 평형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기들, 고기압에 있는 공기들이 저기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얘는 점점 줄어들 거고 얘는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개수가 똑같아질 때까지, 즉 기압이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공기의 흐름, 즉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첫 번째 그림에 지금 고기압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고고라고 써있죠. 이건 고기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가운데가 고기압이라는 말은 그 주변은 다 저기압이란 뜻이에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한쪽이 고기압이면 그 주변부는 당연히 저기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평형을 맞추기 위해 이동을 한다 그랬죠.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 자전에 의해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하여튼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얘가 살짝 휘어지게 되는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 말을 해요. 근데 고기압이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과정에서 얘가 우리 북반구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휘어가지고 바람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중심부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고기압에서는 중심부에서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걸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부릅니다. 발산형 경계 배웠죠, 우리? 어딘가로 퍼지게 되는 걸 우리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죠. 빠져나가는 발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그 과정에서 요 방향, 요 휘어진 요 방향을 보면 지구 자전에 의해 이 휘어진 방향이 시계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가운데가 점점 텅 비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텅 비게 되는데, 점점점 비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자연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상층에 있는 공기가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류가, 하강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상층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하강기류가 생기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씨가 돼버려요. 반대로 상승기류일 때는 흐린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 고기압이, 지상에 고기압이 생기면 하강기류에 의해서 맑은 날씨가 된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 라는 것이 바로 고기압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압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가운데가 저기압이다 라는 것은 주변부가 고기압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바람이 밖에서 안쪽으로 불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불어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이게 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휘는 방향이 이렇게 요 방향으로 휘게 돼요. 자, 방향을 보니까 무슨 방향이죠? 바로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불어 들어오는 것, 모이는 것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부르죠. 수렴형 경계 배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가운데 쌓이게 되면 점점 여기 공기가 많아지게 돼요. 그럼 공기가 많아지게 되면 또다시 자연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기를 어딘가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출하는 방향이 바로 상층으로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면 이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차가워져요. 점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응결이 발생을 하고 그 응결된 것으로 인해서 여기 구름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날씨가 흐린 날씨가 됩니다. 흐리고 비가 오게 되죠. 그런 날씨는 바로 이 저기압일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방금 저기압과 고기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고기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고기압은 종류가 또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요. 이 이름에서 보다시피 정체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규모가 큰 고기압을 정체성 고기압이라 말을 하고요. 이동성 고기압은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고기압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보니까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 같은 거는 정체성 고기압이래요. 자,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발생을 하는데 가끔씩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이란 것이 이쪽에서부터 발달해서 옵니다. 근데 처음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만큼이었다 해볼게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 있던 고기압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 고기압은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 있던 고기압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거죠. 덩치가 커져. 얘는 가만히 있는데 덩치만 커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이동하지 않고 스스로 몸만 불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동성 고기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에 고기압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양쯔강 고기압이 이쪽에서 많이 발달하는데 여기서 고기압이 있었는데 얘가 직접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동해 오는 거예요. 자, 이 고기압이 이동을 해와요. 그럼 그 주변은 저기압이 될 테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사라지고 저기압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고기압 자체가 스스로 이동해 오는 경우가 바로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자, 그 다음 기단이란 걸 보겠습니다. 기단이 뭐냐면 얘는 공기의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공기의 단체. 보통 단체를 이룰 때 성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기단도 마찬가지예요. 성질이 비슷한 공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오랫동안 모여있으면 그게 바로 기단입니다. 그래서 기단의 정의를 보면 넓은 지역에서 형성된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바로 기단이라고 한다. 기온, 습도가 비슷한 공기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5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나 4가지를 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데 바로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대표적인 4가지입니다. 거기에 가끔씩 적도 기단도 영향을 주고요. 근데 이런 기단들은 전부 고기압이에요.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반복돼서 오지만 대부분 시베리아, 오호츠크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고기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정체성 고기압 같은 것들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 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 기단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기온과 습도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온과 습도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일단 위치를 먼저 볼게요. 위치를 보면은 지금 요 레이저 따라오세요. 북태평양 기단은 이쪽에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가면 북태평양이 나와요.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여기 있고요. 오호츠크해 기단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북쪽에 있는 바다가 오호츠크해죠. 그쪽에서 오는 기단이라서 오호츠크해 기단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러시아로 가면 시베리아가 나오죠. 거기에서부터 오는 기단이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이쪽 중국 쪽에서 오는 게 바로 양쯔강 기단이고요. 저기 정남으로 해서 적도에서부터 오는 게 바로 적도 기단입니다. 위치를 먼저 보세요. 자, 이렇게 위치를 봤으면 이 얘네들의 성질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4등분하면 됩니다. 딱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서 십자를 그려요. 그렇게 해서 4등분해서 보면은 자, 이쪽부터 봐볼게요. 지금 세로축을 보면은 이쪽 이 4등분한 거에 대해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4등분한 요 가로등분한 거에서 위쪽 같은 경우는 위도가 높고 아래로 가면 위도가 낮아요. 위도가 높아지면, 즉 거위도로 가면은 점점 날씨가 추워지죠. 북극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다 한랭해요. 반면에 남쪽으로 가면 점점 적도를 향하니까 뜨거워지죠. 그래서 온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과 오츠케 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질이 한랭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하고 고온하다라고 나와 있죠. 적도 기단도 마찬가지 고온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엔 여기 세로로 한번 갈라볼게요. 요 세로로. 파란색이요. 세로로 갈라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대륙 쪽이에요. 땅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건조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해양이에요. 바다가 나와요. 태평양. 그럼 바다가 나오니까 이쪽은 습할 거예요. 다 습한 경우죠. 그럼 이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 파란색 라인을 해서 왼쪽을 보면은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 대륙 쪽이니까 건조하다. 양쯔강 기단 건조하다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오츠케 기단 다습하다. 북태평양 기단도 다습하다 되어 있죠. 적도 기단은 다습입니다. 적도는 애초에 우리나라 아래쪽은 다 바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성질을 보면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다. 오츠케 기단은 한랭 다습하다. 양쯔강 기단 온난 건조하다.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하다. 적도 기단은 고온 다습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울 필요 없이 저렇게 4등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저 성질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겠죠?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인데 왜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이에요? 이렇게 왜 온난과 고온을 혼용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자체가 그렇게 남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따뜻한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따뜻한 공기가 온다. 근데 북태평양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더 훨씬 태양열을 많이 받는 뜨거운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뜨겁다라고 해서 얘를 고온이라 표현을 했고요. 온난은 엄청 뜨거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단들이 언제 영향을 주느냐를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자, 보통 보면은 이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한랭 건조한 경우가 언제예요? 바로 겨울이죠. 즉 한랭 건조한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줄 때는 바로 겨울일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월, 2월, 12월 이럴 때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한여름에 아주 뜨겁잖아요. 고온 다습이죠. 완전 습하고. 그게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름 7, 8, 9월 이때죠. 이때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양쯔강과 오호츠케 기단은 언제 영향을 주냐? 오호츠케 기단은요, 보통 초여름에 영향을 줘요. 북태평양 기단이 오기 직전에 오호츠케 기단이 영향을 주고요.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영향을 줍니다. 봄, 가을에. 봄, 가을에 양쯔강 기단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요즘 같은 봄에 보면 황사가 심하잖아요. 중국에서 이 양쯔강 기단이 황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기압, 저기압의 개념도 배웠고 기단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대략적인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봄, 가을철 일기도가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H가 고기압, 하이, 고기압이고요. L은 로우, 저기압입니다. 자, 고기압이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저기압이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는 말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여기 양쯔강 기단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아, 이거 봄, 가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양쯔강 기단은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H, 즉 고기압이 일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면은 그 다음은 저기압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뒤에는 또다시 고기압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봄, 가을에는 고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 다음 여름철 일기도를 볼게요. 여름철 일기도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어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기단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그 주변 부위인 여기는 저기압이에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겠죠. 즉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동풍이 부는 거죠. 남동풍이. 그리고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체가 고온 다습한 바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이 그렇게 덥고 습한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압 배치를 보면은 남쪽은 고기압이고 북쪽은 저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겨울철 일기도를 볼게요. 겨울철에는 여기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여기 형성돼 있고 이쪽엔 저기압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북서풍이죠. 그래서 이때는 북서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기압 배치를 보면은 지금 요 서쪽은 고기압이고 동쪽은 저기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왜 북고 남저형이라고 왜 안 해요? 바로 여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여름을 남고 북저라고 했으니까 겨울을 북고 남저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서고 동저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어쨌든 이쪽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니까 북서계절풍 딱 봐도 북쪽에 있고 대륙 쪽에 있으니 한랭 건조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이 그렇게 춥고 건조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